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지영 박사입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고영훈 과장님, 조영민 사무관님,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과 손유미 사무관님, 그리고 심사지표를 설명해 주실 영산대학교 임철원 교수님과 공동연구진인 장수아 박사님, 전성준 전문연구원, 김은우 연구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사업 안내, 심사기준 안내,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 그리고 Q&A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일명 베스트 HRD는 국가가 HRD 및 HRM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 로고는 승리의 월계수 잎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을 나무로 형상화한 모양입니다. 본 인증제는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작년 기준으로 누적 802개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베스트 HRD 사업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공공부문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저희 직능연에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인증 기준, 최종 인증 여부 결정, 비위사실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평가와 현장 실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능연에 제출한 서류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 여부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공부문 베스트 HRD의 심사 기준은 HRD와 HRM으로 나뉜 2개 부문, 7개 영역, 16개 항목,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00점 만점입니다. 심사는 가장 하위 항목인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5월 29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올해 9월에 인증이 만료되는 기관은 재인증, 그 이외의 기관은 신규 인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최근 3년간 HRD 관련 사회적인 이슈, 예컨대 뉴스에 비위 사실이 다루어졌다던가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제한 또는 감점 조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재인증 기관의 경우 서류 심사 결과가 800점 이상이면 인증위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심사 결과 점수가 인증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현장 심사 없이 탈락되실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 이후에 진행되는 현장 심사는 서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장 심사에서 점수가 상향될 수도 있지만 점수의 상향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류 및 현장 심사 결과 최종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0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HRD 또는 HRM 부문의 점수가 한 개 영역이라도 만점의 60% 미만이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인증 부여입니다. 인증 수여식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동안 인증이 유지됩니다. 올해는 9월 17일 개최 예정인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패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 유형별로 한 개 기관씩 선정되는 최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자분들께 교육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 반영 우수기관인 한 개 기관에도 어, 교육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인증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크도 형성하실 수 있도록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최우수 기관의 사례는 별도의 보도자료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증기관에 인증유효기간 내에 정기근로 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수시 특별 감독은 혜택에 미포함되며 본 인증 부여에 따른 면제는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에 신청하신 모든 기관에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고 탈락한 기관 또는 인증을 받았지만 점수가 낮은 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량 강화 컨설팅 이후 다음 인증 심사에서 점수가 수직 상승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인증 사업에 장기간 인증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임철헌 영산대학교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베스트 HRD 심사 기준을 설명을 듣고 모두가 또 이렇게 베스트 HRD 인증 기관을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심사에 대한 그 지표 구성 개요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지표는 HRM과 HRD 두 가지의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이제 방금 이제 A 항목에 보면은 HRM에 있는 부분들이 인적 자원 관리고 다음에 B에 있는 부분이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두 파트의 모든 핵심 키워드는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량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진행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역량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RM과 HRD는 개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기관께서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기관의 비전과 또 전략 목표에 맞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적 자원이 구성원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해 보시면은 심사 영역의 A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 베이스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지고 있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렌에 대한 기반적인 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갖다가 가만히 걸려봐. 어떤 팩스 방법으로 있고, 채용하느냐, 그리고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평가에 대한 제도, 그리고 배치 또는 전환 배치 이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여기는 주로 A 항목에 있는 부분들은 인사총무 또는 경영기획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A3의 성과 목표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담당자분들은 인사 부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의 다양한 부서와 연합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심사의 지표에 대한 부분들 작성도 하시고 또 심사 받으실 때 대응을 해 주셔야만이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이 인사관리 쪽에서 채용, 인사평가, 배치 이동, 승진에 대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채용된 인원 또는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연계되는 목표 수립, 우리가 보면은 업적 평가 또는 개인의 역량 평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고 달성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과 평가, 업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A, 3, 2, 1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HRM에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 부분은 성진이나 성과평가 항목에 교육훈련 실적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RM이라고 해가지고 HRM 보는 것이 HRD에 있는 교육훈련 실적도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RM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기는 역량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되는 부분들, 역량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이 수요에 따라 필요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 인사 부분에 대한 내용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HRD를 넘어가셨을 때 보시면은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과 평가, 개인의 업적과 역량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뒷장에 보시면은 이제 평가 HRD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보면은 구성원들이 필요한 B 1.1.1의 기획 단계에서는 기관에서 전체적인 기관장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체계적인 직급과 관계된 직급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인재 육성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량은 그 인재상에 대한 공통 역량, 그리고 구성원들 직급에 따른 리더십 역량, 그리고 직무 역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화 채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HRM과 HRD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앞부분에서 HRM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육훈련 실적을 평가를 반영을 한다 하는 부분들을 규정화되어 있는 것과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이 받고 난 이후에 HRM에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되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서 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OJT라든지 또는 COP 학습 조직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또 멘토링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현업 부서 안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습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관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집합 교육 이외에 자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습 정도가 어느 되고 있는지를 학습 조직화 심사 항목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 앞에서 이야기하는 교육훈련 기법도 다양하지만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교육 정량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희망했을 때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되는 것은 세부 심사 지표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훈련 시간이라든지 이것도 다 정량 지표로 되겠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개인이 교육에 대한 그 계획을, 실적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갖다가 실시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것들을 정량화되는 것들을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우리가 크크 패트릭에 보면은 4단계 교육의 평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다든지 수요가 있다든지 했을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플러스 또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우리 교육 훈련 하시는 분들이 고민과 많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밝혀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작성을 하실 때 우리가 경영평가라든지 다양성이 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고객 만족도라든지 또는 경영 성과에 대한 필요한 실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 지표에 오늘 체크들을 보시면은 우수 기관으로 받았던 기관들이 넣은 내용들을 갖다가 뒤에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A1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항목을 보면 전체적인 동일합니다. 심사 기준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은 프렌,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기관들은 전부 다 항목, 인사관리 체계 수립, 심사 지표 항목은 프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계획을 가지고서 실제 활용을 하느냐 단계고, 그 다음에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DCA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크하고 액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등급에 대한 표준은, 심사 기준은 전체적인 심사 지표 항목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통 3등급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제 반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실 때는 1, 2등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지표를 보실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자료들입니다. 인사관리 계획서가 있는지 하고, 또 밑에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를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 기획입니다. 중장기 비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비전과 전략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서를 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뒷장에 한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눈에 보면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기관은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맞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서 이 목표를 전략 목표에 따라서 실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과제 중에 보면은 핵심 업무 조직 인력이라 해가지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 안에 어떤 과제가 있냐면 인적 자원, 조직의 인력 운영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뒤에 한번 또 볼까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 요인을 갖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세세하게 인력을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중장기 채용 인력이 뒷장에 우리가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채용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인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을 보시면 되고요. 네,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중장기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고요.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사업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왜 인원을 정원을 하느냐, 왜 인원이 늘어나냐라는 부분이 봤을 때는 인력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된 자료가 제시를 해주면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인원의 수요가 늘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전략에 대한 부분들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 어떤 인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역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맞는 역량. 그래서 역량 베이스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역량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공통 역량. 공통 역량이라면 인재상과 연계되죠.
그리고 비전과 연계되죠. 이거는 우리 구성, 그 기관만이 갖고 있는 공통 역량. 그리고 리더십은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직무 역량입니다. 제가 참고로 앞에 뒤에 채용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NCS를 하면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C도 마찬가지 컴피턴시라고 여기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거기서 보는 것은 직무 역량에 따른 부분들을 NCS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 기초 능력도 있지만은 보편적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관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공통 역량, 또 다양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지금 여기는 자, 하나의 더 체계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교육 훈련 잡고 자체 고용 개발하고 단계별로 크고 패트릭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HRM과 HRD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 이렇게 하나의 체계도를 만든 겁니다. 예. 예. 또 이와 같은 또 다른 기관에서는 비전을 가지고서 경영 방침, 또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서 공통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비전과 핵심 가치, 전략, 목표라든지 인재상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그 인사를 채용을 할 때 특정 여성에 대한 고용 비율, 뭐, 이런 장애인, 국가 요공자, 또 요즘엔 이제 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그리고, 고졸, 뭐, 이런 부분들은 뒷장에 보시면은 그 정량 지표는 확인하는 체크가 있습니다. 예,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2026년 5일 현재 그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고용 인원이 얼마 되느냐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형화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또 넘기겠습니다. 예, 고졸 대학교 또는 고졸 또 신규 뒷부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고 가점 해당되는 부분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량 부분이기 때문에 직능연에서도 조사가 될 겁니다. 예, 예, 됐습니다. 뒷부분, 예. 지금 어떻게 작성하고 있느냐 하면은 또 기관 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인원, 여성 비율을 해가면은 뒤에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또 기관에서 앞에 넣은 항목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역량을 어떻게 도출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역량을 도출했을 때 그 직무기술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직무와 관계된 직무기술서 그리고 역량 모델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서 어떻게 직무 역량을 만들 것이다 하는 체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을 만드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 뒤에 한번 보실까요? 역량 개발 모델. 자, 앞에서 이야기하셨죠. 실질적으로 역량은 우리가 그 공통 역량과 그다음에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인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직무와 관계된 역량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공통 직무와 직무 역량 안에도 직무 공통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 행동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부분들. 왜 이런 역량 모델 할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채용할 때 우리가 NCS에 나와 있는 직무 역량도 있지만은 우리 거화된 직무를 갖다가 NCS에서 능력 단위를 찾아서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있기 때문에 역량 모델을 주로 NCS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뒤에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직무를 분석해서 다양한 우리 직군별, 직렬별, 그다음에 직무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하고 역량을 평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무 역량 평가하는 부분들을 그 부서 단위로 그 역량 평가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체계도를 이렇게 아마 대부분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분석된 자료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되는 직군별, 직렬별로 해서 이런 된 직무 맹세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화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역량 체계를 만드느냐? 채용에 필요하고 교육 평가할 때 이다 하죠. 결국은 역량을 갖다가 도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채용부터 교육에서 다양한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 평가는 인사관리 지침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갖다가 전략 부분에서 필요한 3년 또는 5단계 인력을 수요가 이제 체계한다. 자,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지만은 이제 부서에다가 기관에서 인사 파트에서는 인력을 수요 조사를 하든지 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 문서를 통해서 적정 인력이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하는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는지 하는 겁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인력 배분, 뭐 인력 수요 조사 해가지고 기관에서는 뭐 분기별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수시로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직무를 갖다가 우리가 나열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 되는지 TO 개념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핵심 배분안을 만들고 나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나서 각 기관별로 인력 적정 비율이 적합한지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원에 필요한 인원이 이렇게 된다라고 톱다운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부서 단위의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도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력 수요에 대한 조사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한번 또 넘기겠습니다. 예, 그 앞부분 한번 더 볼까요? 예, 예. 그래서 뭐 중장기 인력 수요에 대한 프로세스, 이거는 글씨자는 뭐지만, 나름대로 수요 그 직렬별로 해서 부부 단위별로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음.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인원을 조사가 되면은 인사부서에서는 이제 인사관리 채용을 갖다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고 있죠.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 공공기관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채용 선발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인원으로 하기 힘드니까 많은 인원이 또 모집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발 도구 하는 부분들 직급별로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개념은 갖추어 놓고 또 외부에다가 제시를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개 채용, 수시 채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인사부서의 한계, 여기 보면 이제 NCS 아까 말씀드린 블라인드 채용 뭐 이렇게 공개하고 있지만은, 공고 내지만은 여기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서는 인원이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오고 할 때는 인사부서의 한계로서만 인사관리 채용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탁한다든지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또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NCS 브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브라인드 채용을 위한 내교 운영 규정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전에 우리 그 공공기관은 NCS 블라인드 채용을 갖다가 권장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NCS 따라서 블라인드 한다면은 우수 정도는 다 우리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부분들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량 중심 채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본 목적이 학력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량 중심으로 NCS 기반을 한다는 것도 역량에 대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NCS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역량, 그다음에 리더십 직무 역량과 다 연동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량 중심은 NCS 기반의 직무와 관계된 부분들. 공공기관이 가장 요즘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인사 채용에 있어서의 굉장히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는 거죠. 이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건 투명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 채용에 대한 비위가 없어야 된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NCS에 대한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채용 부분.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NCS 기반 채용 기회는 우리 공공기관들은 다 임의로 다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진행을 되고 있고, 특히 면접관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하실 때도 외부에 있는 인원들을 합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채용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개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방송, 신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인터넷, 인사 전문 기관들을 우리가 많이 또 활용도 하고 있지만 정시, 수시, 전문직 같은 경우는 경력직 이렇게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방법으로서 그 채용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수시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실제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지역 인재 또는 취업 준비생 토크쇼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하는 거, 온라인 또는 홈페이지 배너 또 채용 뉴스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 방법의 다양성을 갖다가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시면 되죠. 뭐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고민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기관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 하고 있던 실적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 방식을 다양하게 공개 채용, 수시 채용이라든지 또 이런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방법에 있어서의 다양성.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사평가입니다. 이제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구성원들이 평가를 직무에 대한 것 또는 그 업적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 부분이 제도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그 자료들이 갖고 있는지, 인사평가 제도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 활용을 해서 그것을 활용된 것을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평가 제도가 되어 있는지, 인사관리 규정 안에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어, 뭐 공공기관들은 다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합리적인 부분들. 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인사평가 하실 때 보면은 인사평가는 부수에 대한 업적평가, 우리가 또 개인에 대한 역량평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부서평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인사평가의 기본은 개인에 대한 겁니다. 개인이 부서평가에 기여하는 업적평가가 어느 정도 영향이 되고 있는지 또는 개인 스스로의 직무와 관계된 역량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PDCA 사이클을 통해서 개인평가 여기 이제 성과 면담 뒷부분과 다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역량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끌어들이기 위한 배치도 하나의 배치 또는 이제 신입 직원이 왔을 때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을 전환 배치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역량을 갖다가 배치 이동도 올리기 위한 인사 파트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는 그냥 배치 이동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기관 자체에서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에 보시면은 배치 이동을 할 때, 그러면 배치 이동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스페셜리스트,
하나의 어떤 부분을 전문화되는 부분들, 어떤 기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제너럴리스트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갖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 트랙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배치나 이동을 할 때 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CDP 이런 부분을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걸 일반적으로 톱다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CDP 경력 개발 카드를 통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순환보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직무 능력 중심,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직무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를 갖다가 이전할 수 있도록, 전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순환 보직을 한다 했을 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또는 기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특정 인원을 갖다가 전환 배치하는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체계적인 경력을 관리한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 배치나 인사 이동을 할 때 우리가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이 이고 여기에서 움직이고 경력을 하면은 본인의 경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한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성과나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이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경력의 유형, 본부 뭐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직무를 갖다가 다양한 직무를 순환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R&D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로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의 유형들을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뭐 조직의 발전,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역량 개발.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의 희망 유사도 또 유형을 갖다 조사하는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 개인이 조직의 상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력을 갖다가 그 경력 개발을 잡았을 때 여기 상급자는 경력에 대한 개발을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근무 분배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상급자가 어떻게 개인에 대한 역량을 끌어들이고 또는 근무 성적, 검평에 대한 부분들을 올릴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개인이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가 연동되는 이런 부분들,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앞에서 보면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직무에 대한 최고 전문가 또는 통합형 조직 관리자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 기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서 제도화되고 있는 표준 경록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실질적으로 개인 업적과 역량 평가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사 규정 안에 실질적으로 평가 승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업적 역량 평가에 기반한 부분들 근무 성적들을 이제 뒤엔 승진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의 업적 역량 평가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업적 평가와 개인의 역량 평가를 가지고서 승진을 한다. 그래서 뭐 그냥 승진은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근무 성적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승진하는 이게 굉장히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진행되는 거죠. 승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진하는 절차라든지 또 승진했을 때 어떤 점수 배열 이건 체계도를 지금 이제 운영 절차를 말씀하고 실제 승진을 시켰을 때 업적과 역량에 대한 그 평가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포함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시스템화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와 직무 역량 중심 평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정 안에 보면은 검평 그리고 교육 관련 평정도 같이 가점으로서 포함되고 있다. 근무 성적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승진을 할 때 역량 중심의 어, 승진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승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체계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승진 역량 평가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인사공과 앞에서는 규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연계를 해서 좀 더 세분화되는 부분인데요. 뒤에 한번 보시면은 평가 항목별로 해서 우리가 경력 점수, 근무 성적, 검평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점 부분인데 가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보시면은 교육 훈련을 많이 합니다. 교육 훈련과 관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 또 직급별 순환되는 부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 2 직급 검평, 우리가 근무 평정 또는 직무 수행 능력, 그 역량, 직무 역량에 대한 어,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훈련 평정도 같이 점수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그 직급별로 평정 비율이 또 다양하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 근평가 역량 수준에 대한 승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과 목표를 앞에서 정해서 그에 따라서 인사고과를 하고 있다는 인사규정에 나와 있고 뒤에 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업적 평가,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역량 평가는 지금 보시면은 뭐 기획 인사는 아마 공통 역량에 대한 평가, 팀워크,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업무 개선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각 해당되는 직급별로 평정 점수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서 평가라는 것은 부서 단위의 평가이기 때문에 역량이 아닌 그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테두리를 했던 부분은 업적 평가, 역량 평가 이렇게 해서 개인의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계성은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그 업적 평가를 할 때 그 부서에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그 조직의 목표에서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구성원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 연계.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경영 목표를 나름대로 그 부서 조직에서는 다 정합니다. 사대 목표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부 평가를 통해 갖고 이런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런 MBA 평가를 통해서 하단계 내려가면서 해당되는 분야를 우리가 관계를 맡게 되고 인사평가, 성과평가에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직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평가 항목 안에 연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체계적으로 경영 목표에 따라서 개인도 그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직에 대한 평가는 KPI를 봤을 때 개인이 평가도 조직 기관 평가 안에서 하나의 일부의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이제 앞에서는 조직 평가는 미션, 비전, 전략 목표, 경영 목표에 대한 KPI를 각 본부나 기관 부 단위로 했을 때 그 부 단위가 그 개인한테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업적평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업적평가, 부수단위평가, 업적평가는 뭐 성과급이라든지 연봉 이런 개인의 역량평가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직의 KPI가 나오면은 주간 부수별로 개인의 KPI와 앞에서 연동이 연계성을 가지고서 한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성과 지표를 그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량입니다. 앞에서 이제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할 때, 상급자가 그 직원들이 이런 목표를 수립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톱다운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조직평가의 항목이 KPI가 있는데 본인이 이게 어느 정도 기여할, 어느 항목이 좋은지를 갖다가 사전에 면담을 하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뒷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개인별했는데 이건 이제 조사를 하시려면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단위로 전체 면담 대상자가 있는데 부서 단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 단위, 본부 단위, 부서 단위별로 지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서 의견을 목표를 개선을 하고 부서별로 실무자들 의견을 공유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은 노사입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부서 단위의 대상에 부서원들하고 상급자가 어느 정도 면담을 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항목은 면담 KPI를 설정할 때 부서원들 그리고 상급자가 실제 그 면담했던 면담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KPI를, 개인 KPI를 갖고 있다. 부서 단위에 있으면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서 목표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서 단위로서는 업무 성과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모니터링 평가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경영 조직 단위의 평가를 어, 업적 평가, 개인의 업적 평가를 올리기 위한 각 그 부서장들은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제 경영평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KPI가 아마 고객 만족도의 KPI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혁신 성과 중에서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그 KPI가 이렇게 우리가 그 고객 만족도가 있다. 그러면 응대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건 이제 결과를 갖다가 KPI를 나왔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올리기 위한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지원을 한다든지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BSC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평가 항목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성과평가 부서 단위 또는 문제점을 환류를 하고 또 이런 것은 이제 부서 단위로서의 성과 지표 전담부서 추진 중점 점검들을 연중으로 실시한다. 이건 하나의 체계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각 여기는 해당되는 부서별로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개인의 역량 KPI 업적 평가죠. 업적 평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KPI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의 평가 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관리 규정안에는 보통 그 공개 관련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평가 및 검평 관계는 인사 담당자 피평에 공개할 원칙을 한다. 이 부분은 공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규정화시키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하고 있다. 타인의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부서장은 이제 그 공개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 개인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봅니다. 평가가 어느 정도 이의제기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평가 이 직무 업적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K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는데 평가가 좀 하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류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평가, 교육 훈련과 자기 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이제, 어,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사평가 안에 교육과 자기 개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예,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까 가점이라고 되어 있죠. 가점에 대한 부분들은 경력에 대한, 여기는 이제 경력, 검평 같은 경우 있지만은 자기 개발 포인트 점수를 갖다 인사고과라든지 승진할 때 가점을 갖다가 주는 제도를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영양평가하느냐. 이거는 이제 인사 규정 안에 인사평가 결과를 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HRD 쪽에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점 부분이 점수를 몇 점 이상 그리고 교육훈련 인사평가할 때 반영을 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이제 그 스스로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리 제도를 인사파트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경력갑일 CDP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봅니다. 예. 개인의 이제 CDP 체계가 경력개발 부분을 인사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 계획서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표준 직무 능력 경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 그 고난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해당되는 직무별로 어떤 내용들을 옮겨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 개발 계획서에다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개인별 자기 개발 계획을 역량 개발 제도를 시스템화 만들어 놓는 것,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올라갔을 때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갖다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표준 경로에서 필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부서 단위 또는 실질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보직 부여할 때 이런 것들을 커리어 패스를 갖는 부분, 체계도를 갖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 우리가 뭐 그 평가하고 난 다음에는 앞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승진 보상 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역량에 대한 개발 또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보상 체계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이제 승진이라든지 표창, 뭐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예. 연봉 보수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옵니다. 조직 업적 평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 평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성과급 차등, 승진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실질적으로 평가 결과가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성과평가,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인 뭐 승진, 또 교육기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 MBO 업적에 대한 평가, 여기서 개인이 업적 평가 KPI에 기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역량 평가는 공동 리더십 직무에 대한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우리가 여기서 주로 보는 것은 개인의 역량 관점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직 전략 나름대로 다 되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갖다 주는 차등화하고 있는 제도가 그러면 성과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화되고 있구나 하는 제도들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이제 스스로가 앞에는 성과급이라든지 동기부여하는 부분들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제도가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자기개발 휴가제 또는 국내 유학, 뭐 해외 유학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그래서 보고서를 적으실 때는 네 가지 이상 밑에 보시면 체크포인트 항목을 보시고 네 가지 이상 제도를 갖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선급하는 지침에 있어서 학위를 갖는다든지 또는 자격을 갖는 이건 이제 자격을 가졌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동기부여라는 것은 2등급 뭐 등급을 갖다가 포함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어떤 그 국가 정책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또 해외 본인 스스로 체험 연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내 자격들을 취득을 했을 때 다양한 자격 제도를 통해서 직무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실 수 있도록
뭐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수강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는 부분들, 그래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 기관이 만들어 놓는 부분도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수요자가 또 실질적으로 CDP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능력급의 다양성을 이제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CDP 경력 개발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 카드를 이제 CDP 경력 개발 케이스를 갖다가 만들 때 자발적 본인이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선택하겠다 해서 경력 개발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군별로 본인의 커리어 패스도 있고, 이제 경력 개발을 갖다가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경력 커리어 패스를 하기 위한 그 희망 보직 내용뿐만 아니라 그 희망 직무에 대한 필요 역량뿐만 아니라 또 자기 개발 스스로를 위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서 실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통 역량, 직무 역량에 따라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이 동충에 도출된 역량에 따라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교육과 같은 것들을 본인이 CDP 할 때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갖춰놓는 거. 앞에는 역량을 모델하고 그 역량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시키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HRM에서 우리가 보셨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성진이나 보상으로 연동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또는 우리 기관이 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HRM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 HRD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은, 기관장은 우리가 그 인재상 또는 핵심 공통 역량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간 교육 계획을 갖다가 주로 이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관장이 여기 보시면은 기관장이 직접 특강을 한다든지 참여했던 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됐던 활동한 내용들, 기관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캡처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기관장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있는지, 기관장 의지가 경영 철학을 인재개발 자, 이런 제도를 수립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관장이 끊임없이 구성원들에게 음, 체계화되어 있고 솔선수범해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기관장이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기본 계획은 풀행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관장이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해서 이런 내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인재 개발을 위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장의 인재 개발에 대한 것도.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 계획 체계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전 그 구성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HRD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뭐 인재상도 있지만 이런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체계도에 따라서 우리 각 사업 단위 전략 부분에 연계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인적 자원들을 뭐 공통 리더십 직무 역량과 관계된 부분들 다양한 교육 체계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제도를 만들고요. 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 가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인재상을 만든 것이 대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인재상이 나왔는지 비전 이런 부분들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는 어떤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하나의 체계 내용 또는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다.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역량 기반에 대한 교육 훈련 체계. 우리가 뭐 역량
하면 앞에서도 이 공통 역량,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 그다음에 직무 역량, 뭐 이런 부분들 그 역량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량 모델에 따른 체계도 우리가 공통 역량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 관리자들이 필요한 조직을 리드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 교육 목표, 그다음에 직무와 다양한 우리 있는 직무별을 갖다가 하는데 직무는 직무별로 수준이 있습니다. 그 직무별 단계별 교육을 갖다가 CDP를 할 때 직무별로 역량을 올리듯이 이런 교육 체계를 역량 기반에 대한 보통 세 가지의 부분들 많이 합니다. 교육훈련 체계 수립을 갖추고 있는 것. 네. 뒤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통 역량과 리더십 직무 역량을 하기 위해서 각 직급별로 이런 것들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나의 체계들을 하나 만들고 진행을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교육훈련 HRM과 HRD의 연계 정도 있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받았던 내용 부분들을 성과 평가에 이수 점수에 포함시키는 것. 이것을 인사국가의 앞에서는 HRM에서는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을 교육운영 결과를 인적자원 관리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평경, 예, 교육 평경 점수를 갖다가 이수한 평경 점수를 갖다가 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점 제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인사 항목 안에 교육이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뒷부분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평경 점수를 15점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이렇게 진행해서 인사관리 승진, 정보 이런 부분들이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성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인프라 중에서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교수 기법을 도입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VR 학습이나 마이크로 클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요즘은 보면 AI 기법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부크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분들을 여기 해당되시는 것과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 방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관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EHR이라든지 K테크라든지 나름대로 캠퍼스 이런 다양한 OJT라든지 JQC라든지 이런 직무 능력 부분들 실제 하고 있는 뭐 이런 내용들 교육을 말인지 이런 것들 다양한 교수를 하고 있다. 예.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만이 갖고 있는 교육 훈련 방식 네.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성 제도 인프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VR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하고 있다. 요즘 일반 기관에서 주로 많이 사이버 교육도 많이 하지만 또 AI 기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성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학습 도구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강의 한다든지, 뭐, 상시 교육, 사이버에서 하고 있는 배움, 온라인 교재, 뭐, 이런 부분들 주제별로, 마이크로러닝 도입을 한 사이버 학습이라든지, 뭐, 다양한, 플립 러닝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다양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넘 이제 이 부분은 학습 조직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해넘대 OJT라든지 코칭 멘토링 다양성 있게 기관 부서 단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뭐 어떤 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각 부서 단위 이것을 진행하도록 체계와 매뉴얼 만드는 것도 있죠. 그걸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해썹 부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뭐 OJT, 코칭, 멘토링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주로 그 해썹에서 어떤
현장 OJT 코칭. 어, 인사부서에서 조금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품질 또는 관리, 직무와 관계된 교육들을 잘 이렇게 발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 또는 교육훈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정형화돼 전 직원 대상으로 하지만은 현업에서는 그 교육훈련 부서가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연구 R&D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R&D의 연구 개발 또 학습 활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하게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OJT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서 이 내용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진행하시는 거, 멘토링에 대한 멘토링 교재 만들고 있는 부분들, 예, 되겠습니다. 멘토, 멘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학습 동아리, 멘토링, 우수 학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느냐. 뭐 제일 좋은 거는 학습 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서 그 뭐 우수상 시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같으면은 굉장히 그 5등급까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 활동 뭐 이런 그 컨설팅도 받고 실질적으로 현업 부스에 대한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그 진행하는 부분들 또 신사업 창조 문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팀별로 심사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 조직은 우리가 공통적인 도 있지만 기술 분야 또 다양한 분야까지도 자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OJT 이런 것들도 하면 해서 봅니다. 외부 경진대회도 가서 뭐 이렇게 상을 받았다. 이 정도 같으면은 뭐 학습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콜라보 성장행, 나름대로 과제행, 이렇게 COP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리더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하고 평가도 지표까지 만들고 이렇게 경진대 성과 공유, 이거는 가장 우수한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자 집합교육 이외에 또 학습활동 분야 다양한 세미라든지 학회, 이 개인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토론회,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밑에 보시면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회, 세미나, 토론 이런 것들 본인이 희망해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한번 참여하고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사내교육, 위탁교육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업 학습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직무 OJT 같은 교육, 워크숍, 세미나, TFT 활동을 한다든지, 멘토링 활동, 이런 부분, 사내외 강사 교육, 뭐 이런 집합 교육, 하고 있는 교육과 있고,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이 뭐 이건 다 전체적인 교육 중에서 원격 이론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내 강사 개인적으로 받기 위해서 뭐 학위 과정을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집합 교육 위에 상시 우리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교육 훈련의 어떤 내용을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 러닝 PBL이라든지 우리가 집합교육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 e-러닝 또는 일반 자격 취득 과정 뭐 이런 일반적인 교육들 내용 그다음에 뒤에 한번 전체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사내 또 집합 교육, 위탁 교육이라든지 앞에서 이러닝 교육,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PBL, 나름대로 케이스 스타디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정량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습 활동을 실행을 우리가 원했을 때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량 지표는 체크해 주십니다. 독서라든지 학회 참여 이런 것들을 연간 어느 정도 실제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실제 참여하는 인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장에서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들은 수치를 갖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량 지표입니다. 전체 연간 교육 훈련 비용을 갖다가 작성해서 이 부분은 아마 직능연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 또는 대학 또 공공기관, 출연기관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그 전체적인 교육훈련비에 대한 인당 교육훈련비를 가지고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위 몇 프로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뒷부분에 보시면 뒤에 다음 분 보시면은 뒷부분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연간 교육, 요 밑에 보시면은 교육훈련 비용들 전체 비용 나왔던 인당 교육훈련 비용을 평균을 적어서 직능연에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밑에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 3-1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당 교육훈련 시간입니다. 교육훈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제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부분들, 교육훈련 시간이 전체 고용 인원 수에 따라서 참여 교육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 의무 교육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희롱 교육이나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하지 않고, 자기 개발 실질적으로 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을 여기 보시면은 인당 교육 시간, 네, 이렇게 쭉 전체적인 교육 훈련 시간들 하위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비율을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 여기에는 정량입니다.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시고요. 그 작성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년도 교육을 우리가 몇 프로, 아마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비 예산 플러스 교육 인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뒷부분에 보시면은, 음, 여기서는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들, 실적, 교육을, 여기 뭐 시간, 그다음에 예산, 인원 같이 돼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 훈련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목표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교육 시간이 목표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실적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교육원은 프로그램이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지만은 또 새롭게 변화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번 보시면은 그 이제 교육훈련 커브 패트릭에 대한 평가, 고객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뭐 학업 성취도, 현업에 대한 적용도, 공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난 다음에 개인에 대한 역량에 대한 평가도 하시지만은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변경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 평가 결과 교육훈련 심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설교육 과목이 몇 개, 프로그램이 몇 개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선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 계획에 이런 것들이 새롭게 2025년도에 개선이 돼서 25년, 6년도에 이런 것들이 계획시에 올려와 있다라고 해서 실적은 전년도 2년치의 실적이지만은 개선에 대한 부분들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은 심사위원들에게 그러면은 2025년도 계획에 이런 것들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다 했던 것을 계획에 반영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단계가 제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어, 사실 이 부분은 찾으면은 어떤 것이 더 좋은 자리인데, 인적 자원 개발이 조직의 경영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보시면은, 어, 여기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핵심같이 안전 뭐 신뢰 핵심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조직 성과 개선 기여도가 점수를 갖다 나름대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스별로 어떤 기초 역량들이 어느 정도 올려주고 이제 이거 프로세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치 공유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점수들을 어느 정도 올렸다. 나름대로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역량에 대한 평가들을 갖다가 그 실질적으로 부수단이 그 조직 성과에 기여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화라고 지금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뭐 전년도 역량에 대한 그 보통 여기서 지금 조금 어, 추가해 주시면 좋은 것이 앞에서 그 성과 평가를 했을 때 부서의 개인의 업적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의 업적 평가가 교육훈련 HRD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서의 업적 평가의 성과는 차년도에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업적 평가가 우리가 원했던 점수 전체 평균치 이후에 교육훈련 이후에 차년도에 부서업적 평가의 비율들을 올려주시면은 우리 인적자원 개발이 개인의 업적 평가 기여도에 어느 정도 올랐다. 또는 뭐 역량평가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은 좀 더 개량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기획 그 부서에서 성과 평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평가된 전체적인 데이터, 뭐 관리직 또는 뭐 사원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HRD를 통해서 일어났는 것, 내부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 또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조직의 경영 성과 뒷부분에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뭐 HR 디지털 경영 성과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성과에 이루어졌다. 점수, 경영과 비율들, 성과 기여도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영평가 성과 항목 중에서 그리고 뭐 기금 운영 우수 실적 대외적인 이제 그 성적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뭐 사례를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또 Q&A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보고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고요. 작성 양식은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실상 자율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량지표의 경우 공고 자료에 샘플 양식에 제시된 표 양식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적 기간은 최근 2년, 즉 2004년에서 2024년에서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일부 자료, 예컨대 여성 고용 비율,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등과 같은 자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심사 보고서는 심사 기준의 가장 하위 항목인 심사 지표별로 내용을 작성하시되 증빙 자료 목록은 한 단계 상위인 심사 항목 단위로 작성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일반 현황은 조직도, 인력 구성, 경영 방침 등 심사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보고서는 이메일과 우편 두 가지 경로로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메일로 보내실 때 한글 파일은 깨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PDF 버전의 파일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과 관련해서 심사 보고서와 증빙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제공과 발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분량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가 되어야 하고 우편은 5월 29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우편을 발송하실 경우에 저희 쪽에 확인 메일을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 besthrd@cribec.re.kr 메일 또는 전화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이 가까울수록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통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며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 이메일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평소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 신청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본비나 우편 발송비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시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고용 인원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비위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조회를 실시하고요. 행정적으로 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조회 요청을 하여서 6월에서 7월 중에 관련 사항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만 소명 자료를 받아서 인증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비위 사실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인증 제한 또는 감점 등은 인증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현장 심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세부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심사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기간 안에 담당 심사위원과 직접 일시를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심사는 각 기관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기관장 면담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현장 심사에 대한 예시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FAQ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관 담당자께서 계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기관이 일부 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 들리고 있진 않거든요. 추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공공부문 STHRD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